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에는 밤 우선 제목부터 보면요. 해는 자 우리가 헤아린다 혹은 별을 하나씩 샌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1년 가볼게요. 자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우선 가을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을은 이 시의 계절적 배경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가을에 나뭇잎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나무는 발가벗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가을은 쓸쓸함의 정서를 환기해 줍니다. 환기라는 말은 불러 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불러 일으키다. 불러일으키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연에 보니까 시적 화자가 등장합니다. 나가 나오고 있죠.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 시적 화자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자 여기서 아무 걱정도 없다. 자 이건 어떤 마음이냐면은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자, 순수한 마음으로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해일 듯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별, 자, 가을 속의 별들을 바라보는데요. 자, 순수한 마음으로 별들을 바라보는데 이 별들을 보면서 자, 잠깐만 우리가 사연 보면은 별 하나의 추억과 사랑과 쓸쓸함과 동경과 시와 어머니 자 이런 식으로 별 하나씩을 보면서 무언가를 떠올리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은 회상의 매개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별이라는 곳은 이러한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래서 내가 무언가 추구하고 싶은 바라보는 이상향으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자 가슴 속에 별을 하나씩 지금 새기고 있는데요. 이제 다 못 해는 것은요. 쉬 아침이 오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아침이 오면은 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쵸? 그래서 아침이 온다. 이건 우리가 현실적인 제약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자 오늘 별을 다 못 봐도 언제 볼 수 있습니까? 내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심리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자, 나는 아직 젊어요. 청춘이야. 그쵸? 그러니까 별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청춘이 다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는 여전히 나의 미래에 대해서 자,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희망을 담고 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한다 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자, 우리가 별 하나에 계속해서 이 별 하나에가 똑같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가 쓰였다? 반복법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 이런 식으로 뭐하고 있다? 나열하고 있죠. 열거법이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법과 열거법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연에 언급되고 있는 대상들, 자,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어머니 전부 다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수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오케이. 그다음에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자,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은요. 이 윤동주 시인이 실제로 이제 북간도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이 북간도에서 만났던 오케이. 북간도에서 만났던 그런 중국의 소녀들을 이야기한다. 네, 그 다음에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프랑시스 잠, 그 다음에 라이너 마리아 릴케. 자, 우리가 윤동주 시인이 좀 추구하는 그러한 시인이다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프랑시스 잠, 자, 이 시인은요 프랑스 시인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너 마리아 릴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독일의 시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많고 많은 시인들 중에서 왜 윤동주 시인이 이 두 명의 시인을 선택을 했냐면요. 기본적으로 프랑시스 잠, 그다음에 라이너 마리아 릴케 두 시인 모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라 해야 될까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연구했던 그러한 시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시스 잠은 프랑스 시인, 그 다음에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독일 시인.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윤동주 시인이 전부 다 추구하는 그러한 시인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보는데 여러분 오연이 갑자기 좀 변화가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오연을 보니까 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산문시처럼, 그치? 좀 길게 행을 이어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산문시의 특징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뭘로 볼 수 있냐면요, 호흡의 변화가 생깁니다. 호흡의 변화가 생기고, 이런 호흡의 변화는 호흡이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네, 빨라집니다. 호흡이 좀 더 빨라져요. 아무래도 좀 한 행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읽어야지만 다른 행과 좀 스피드를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읽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들, 그쵸? 이상과 그 다음에 나와 현실은 가깝다 멀다 멀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거리감, 혹은 우리가 자 괴리감이라고도 합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괴리감. 그다음 별이 아스리 멀듯이는 까마득하게 별이 먼 것처럼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들이 멀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님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청자 설정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청자 설정, 그 다음에 대화 말고 뭐라고 말했죠? 대화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오케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은 어딨냐? 멀리, 그리고 당시에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그래서 북간도는 화자의 고향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자, 지금 내 이름자를 쓴다고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윤동주라고 쓰겠죠? 그럼 이렇게 이름을 쓰는 건 뭐냐? 결국에는 내가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야. 내 이름, 윤동주라는 이름이 있는데, 과연 이 이름은 떳떳한가?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치? 그래서, 자, 이렇게 이름을 써보는 것은 뭐가 되냐면요. 자아, 성찰의 행위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자, 열심히 썼는데요. 흙을 어떻게 합니까? 덮어버려요. 자, 그럼 이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다 지워져 버리겠죠? 자, 그럼 내 이름을 왜 줄까요? 내 이름이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자, 부끄러운 자아 인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자, 밤을 새운다고 했죠? 자, 이 밤 뭘 얘기하겠습니까? 일제 어둡죠, 그쵸? 강점기 부정적 현실을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벌레. 자, 울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벌레가 우는 게 아니겠지, 그치? 자, 화자가 우는 거지, 그치? 그래서 벌레는 뭐가 되겠습니까? 감정 이외 대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부끄러운 이름. 자, 뭐랑 연결됩니까? 자, 이렇게 연결되겠죠. 맞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성찰해 보니까 자, 벌레가 울죠, 그쵸? 내 자신 이름도 부끄럽다. 그래서 슬퍼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부끄럽냐? 왜 부끄럽냐? 지금 자, 윤동주 시인이 주로 활동한 시기가 일제강점기였는데요. 일제강점기에는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에 대한 성찰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마지막 볼게요. 그러나 자, 역접의 접속사인데요. 자, 시상이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자, 마찬가지 뭐랑 같은 의미일까요? 밤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쵸? 일제강점기 밤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자, 봄은 뭘 말하겠습니까? 자, 조국의 광복을 말하겠죠. 자, 보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표현하듯이 자, 무덤은 여러분들 죽음을 상징하죠. 혹은 소멸을 상징할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뭐가 파란 잔디가 피어납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부활, 새로운 생명 이런 것들을 의미할 겁니다. 오케이. 혹은 뭐 재생. 그래서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 내 이름자가 묻힌 언덕이니까 자, 내가 묻혀 있습니다. 그치? 그럼 무슨 말이야? 내가 결국 죽는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냐? 자기 희생 혹은 우리가 속죄양 모티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자, 내부 무덤 위에도 자랑처럼 뭐가 무성할 거다? 불이 무성할 거다. 불이 잘 자라 있을 거다. 그 말은 무슨 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활, 재생,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자, 그럼 마지막은 무슨 말입니까? 자, 내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은 자, 우리 조국에 광복이 왔는데 그 전에 뭘까 사실? 자, 내 무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한다는 거야? 지금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해서 부끄럽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니야. 나는 나 자신을 희생해서 이 조국의 광복이 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다. 현실을
이겨내겠다, 현실을 극복해내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